2013년 104세의 나이로 사망한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는 헐리우드 골든 에이지 마지막을 장식한 배우였습니다. 올리비아는 1935년에 배우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88년까지 무려 53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니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영국, 미국, 프랑스 국적을 가졌으며 국내에는 그녀의 이름보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멜라니로 잘 알려진 고전 배우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와세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변호사 및 변리사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로얄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연극 배우였지만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가기 위해 배우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7월 1일 도쿄에서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태어났고 15개월 후 훗날 헐리우드 희대의 앙숙으로 불리며 죽을 때까지 사이가 좋지 않던 여동생 조앤이 태어났습니다. 1919년 그녀가 3살 때 캘리포니아로 가족 여행을 가던 중 올리비아는 기관지 질환을 앓았고 그녀의 여동생 조앤은 심각한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딸들의 건강을 위해 캘리포니아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의 교회 사라토가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한여와 바람이 나서 가족을 버리고 일본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어머니는 1925년 자매들에게 엄격했던 백화점 사장 조지 폰테인과 재혼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친부의 성인 하빌랜드를 유지했지만 훗날 조앤은 배우가 되면서 언니와 거리를 두기 위하여 새아버지의 성인 폰테인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언니 올리비아가 하빌랜드 성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1935년 그녀 나이 19살 때 당시 거물 감독 막스 라인하르트의 눈에 들어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서 헤르미아 역으로 데뷔하였고 이후로 워너브라더스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1938년 로빈 훗의 모험 및 브루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의 멜라니 역을 맡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멜라니는 스칼렛보다는 덜 화려했지만 관객들의 마음에 온정처럼 남아있는 캐릭터로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배우 커리어를 쌓았으며 아카데미상 후보도 무려 5번이나 올랐으며 1947년과 1950년에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어렵다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올리비아가 배우로 성공하면서 동생 조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 예쁘고 배우의 기질을 타고난 자매는 나이차도 거의 나질 않는 데다 미모도 서로 지지 않을 만큼 비등비등해서 경쟁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후 톱스타가 되자 동생 조앤은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방해에 공작으로 좀처럼 입성이 쉽지 않았고, 그러한 가운데 동생 조앤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연인이 되면서 그의 영화에 출연하여 아카데미상을 먼저 받게 된 이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릴 때부터 티격태격을 일삼던 올리비아는 그 뒤부터 동생의 일에 더욱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서 가만두지를 않았지만 어찌 보면 동생이 지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리비아가 동생 조앤을 들들 볶은 이유는 아주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언니보다 허약했기에 엄마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았던 조앤을 올리비아가 질투하여 툭하면 그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수영장에서 넘어뜨려 팔을 부러뜨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앤은 그때 죽다 살아났다고 회고했습니다. 뭐든 먼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올리비아를 도발한 것은 동생 조앤이었는데요. 올리비아가 배우로 먼저 데뷔했지만 조앤이 먼저 여우주연상을 타는 바람에 올리비아는 질투심이 폭발 직전이었고, 이에 더해 동생이 먼저 결혼까지 하는 통에 둘 사이는 더욱 앙숙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그랬겠지만 당시 미국에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도발 오브 도발이었다고 하니까요. 보통 연장자가 동생에게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법인데, 올리비아는 욕심이 과해서 뭐든 자기가 먼저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라고 동생 조앤이 말했는데요. 동생의 질투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언니 못지않게 지는 걸 싫어했던 동생 조앤은 9살 때 언니를 죽이기로 결심했을 정도라고 하니 전생의 원수가 자매로 환생한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둘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악화된 계기는 역시나 남자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올리비아는 당시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와 교제 중이었지만 이 남자가 정작 프로포즈는 동생 조앤에게 하고 말았답니다. 언니의 약혼자이기도 했지만 언니에게 하워드 휴즈의 바람길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조앤은 올리비아에게 실토하니 언니가 적반하장으로 네가 먼저 꼬리를 친 거잖아 라면서 싸웠고, 올리비아는 하워드 휴즈와도 파혼했습니다. 이후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는 1946년 첫 번째 남편인 소설가 마커스 굴리치와 결혼하여 아들 벤자민을 낳았는데 1953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벤자민은 장성에서 저명한 수학자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1991년 42세의 나이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첫 남편과 이혼 후 1955년 39세에 프랑스 기자 피에르와 재혼하여 딸 하나를 낳고 24년을 살다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1979년에 이혼하였습니다. 또한 두 자매는 평생 앙숙으로 살다 2013년 동생 조앤이 96세에 사망하며 앙숙관계가 끝이 났습니다. 올리비아의 동생 조앤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언니 올리비아는 항상 자신이 먼저인 것에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고 아카데미상도 먼저 받고 아이도 먼저 낳았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죽으면 언니는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정말로 먼저 가버렸네요. 그리고 언니 올리비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동생을 사랑했지만 때로는 소원했고 말년에는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이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불화설은 억측이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한 마지막 말은 자신은 드래곤 레이디와 적대적 행동을 한 적은 없지만 고의적으로 사려 깊지 못한 그녀의 행동에 자신이 과하게 방어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래곤 레이디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지만 종종 사람들과 불공평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재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드래곤 레이디는 올리비아가 동생 조앤의 이름 대신 부르는 별칭이었습니다. 결론은 동생이 유별났다는 거였네요. 그녀는 2008년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국가예술훈장을, 2010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영예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는 노년의 생을 파리로 이주해 살아왔습니다. 워낙 장수 집안이라 올리비아의 아버지는 95세, 어머니는 88세까지 살았는데요. 먼저 간 동생 조앤도 96세까지 살았는데 올리비아는 무려 104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잠을 자듯이 별세했습니다. 부드러운 외모 뒤에는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던 그녀는 영화계에서도 남다른 족적을 남겼습니다. 50년을 넘게 배우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긴 것과는 별개로 영화 배우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그녀 이름의 법 개정도 되었는데요. 다양한 연기 변신을 추구하고 싶던 올리비아에게 영화사는 비련의 여인 역할만 주자 그녀는 이것을 다 거절하고 소속사는 그녀의 배우 활동을 정지시키게 되면서 변호사 딸답게 가만히 있지 않고 따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일명 드 하빌랜드법이라고 해서 영화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배우의 계약 연장 관행에 반기를 들어 배우와 영화사 사이의 계약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비아 하빌랜드와 기존 7년 계약을 동의 없이 연장하는 것에 소송하여 승소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초기 계약 이후 소속사 임의로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데 일조하여 드 하빌랜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사 중심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이 반드시 순기능만 한 것은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가 꿰차고 들어와 사기를 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나쁜 일들도 생기긴 했지만요. 그건 그렇고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면 평생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잘 살았구나 싶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남다른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었겠고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망 소식에 애도보다는 성공적인 배우로서의 커리어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간 그녀의 인생을 더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복하게 태어나 비록 여동생이랑은 죽을 때까지 티격태격했지만 누구보다 만족한 인생을 살다간 배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